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아이들의 식습관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먹거리 신경 정말 많이 쓰이시죠? 그런데 아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하죠. 요즘 아이들 식습관 어떨까요? 교육부에서 2020년도에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발표했어요. 당시 통계를 보면 이게 2019년도 기준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패스트푸드 음식을 섭취하는 초등학생이 68% 정도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라면을 먹는 초등학생도 78%가 넘고요. 학급에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라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주일에 2번 이상이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이 건강검사 표본 통계에서 보면 매일 어떤 권장량의 채소를 섭취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과체중 학생이 늘고 있고요. 과체중 이상 비율이 25%가 넘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과체중이라는 거죠.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줄고 실내 활동이 늘면서 과체중은 아마 더욱더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나마도 이제 학교 급식은 이제 영양 식단이죠. 영양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단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잘 먹는가? 급식을 잘 먹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너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급식 먹기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요. 또 굳이 급식을 먹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을 거기 때문에 굳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척만 하고 적당히 먹다가 그냥 잔반 처리를 해버리거나 식사를 받을 때 정말 극소량만 받고 그마저도 잔반통으로 거의 직행해 버리는데요. 인스턴트가 아닌 음식에 대해서는 아예 맛이 없고 먹을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 버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요, 집에서 라면만 주로 찾고 있다면 학교 급식을 제대로 잘 챙겨 먹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편식이 심한 아이가 좀 있죠. 특히 고기만 먹고 채소를 멀리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채소를 좀 먹일 수 있을까? 실과 교과 연구를 보면요, 채소 관련 편식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체험학습을 강조합니다. 체험에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직접적인 요리 활동이 편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미취학 아동일수록 자신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데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초등 고학년의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고학년 아이들 담임을 할 때면 매년 학급에서 이제 실과 시간을 이용해서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등 이제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채소를 교실 화분으로 키우는데요.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도 이제 교실에서 제보한 채소를 서로 먹고 싶어 해서 치열하게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편식도 또 고민인데 식탐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물론 누구나 다 식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식탐이 아니라 그 식탐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식탐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는 비단 식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복합적으로 욕구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탐 문제는 먹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신체적으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럼 활동성이 약해지고요.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서 이 활동성이 약해지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매번 체육 시간마다 체육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어제 발목이 삐었다 등등. 식탐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욕구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탐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가? 학교에서도 어떤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탄산음료, 커피 등을 이렇게 편의점에 사와서 쉬는 시간에 먹으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외부 음식을 반입해서 먹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일종의 금지 사항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제가 하는 방법은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원칙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화장실이나 안 보이는 빈 교실에 가서 몰래 먹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식탐 조절이 안 되죠. 중요한 건 먹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몇 시까지 기다렸다가 먹어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식탐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식탐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둔 부모님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엄마 아빠가 뭐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간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사실은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알죠. 그런데 그 후에 부모가 그러한 상황을 맵고 짠 음식을 시켜서 거의 뭐 걸신 들리는 듯이 먹고 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 과정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부터 생활 스트레스를 적당한 운동, 음악 듣기, 걷기, 요가, 명상 등으로 푸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적당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모습도 아이들의 어떤 식탐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 식습관에 관련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건 정말 좋지 않는 식습관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돼요. 일단 먹는 양이 조절이 안 됩니다. 상당한 양을 오랜 시간에 걸쳐 먹게 돼요. 자세도 좋지 않아서 어떤 거북목이나 척추 측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 씹고 있고 당 성분이 계속 치아에 머물게 되어서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식사를 할 때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편식이 되고요. 또 식사 중 가족 간 대화도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 영상 시청하는 중에는 어떤 단 음료나 간식 등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중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급식을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미취학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다니시면서 밥을 먹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식사하면서 자꾸 이것저것을 움직이는 습관을 잘못 방치하면 ADHD, 과잉행동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식사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초등 입학 즈음이 다 되었는데도 밥 한 그릇을 다 먹기 전에 자꾸 움직이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온다거나 자기 방에 가서 뭔가를 들고 오고 거실에 들락날락거린다면 ADHD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중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제 학교 급식 시간에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사를 정말 뭐 왔다 갔다 부산하게 하다가 정말 대충 먹고 그냥 잔반통에 버리기가 일수가 돼요.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약간 적은 양을 정해 주시고 적어도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는 앉아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남기더라도 이제는 다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끝맺음을 하도록 안내하셔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행동 방치하시면 이거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ADHD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습관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초등학생들의 전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춘기가 초등식이 4, 5학년으로 앞당겨진 데에는 식습관의 변화 요인이 무척 커요.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과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어떤 튀김, 패스트푸드 등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요. 여자아이들로 하여금 초경을 이제 앞당기고 성조숙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딸 아이가 초등 2, 3학년 정도인데 또래에 비해서 가슴이 크다고 느껴지면 앞서 말씀드린 성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식단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뭐 그냥 좀 빨리 성숙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은
초반에는 키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키 성장이 금방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평균 신장보다 약 10cm 이상이나 더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취약 이전부터 식단 꼭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그런 어떤 염려되는 양상을 보이면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우리 아이들의 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식습관이 건강한 신체를 이루고요. 그 신체는 또 심리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일찌감치 프로이드는 유아가 젖을 빨고 음식을 씹는 것을 통해 구강기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향미를 느끼고 삼키는 과정을 통해서 욕구 충족과 조절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돼요. 좋은 걸 잘 선택해서 먹는 과정이 신체뿐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